60도에 육박하는 열판 위에서 열심히 굽고 있는 거. 네, 아이폰 맞습니다. 도대체 왜 아이폰을 굽고 있을까요? 바로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환경단체가 마련한 아이폰 배터리 교체 수업인데요. 학창시절 서강대 잡스로 유명했던 수리업체 대표가 강의를 맡았습니다. 1단계 가장 어려운 문제가 스크린을 여는 겁니다. 스크린을 열 때 테두리에 본드가 있는데요. 그걸 잘 뜯기 위해서 지금 덮이는 겁니다. 접착제가 충분히 녹으면 공구 주걱을 베젤과 액정 사이에 넣어 비틀면서 공간을 만듭니다. 액정을 조심스럽게 떼며 펼치면 되는데 기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90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결된 커넥터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기판을 연결한 나사를 풀어야 하는데요. 좁쌀보다도 작은 나사라 한 땀 한 땀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를 한 곳에 잘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훑는 사람 속출. 뭐 찾고 계세요? 나사요. 나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나사가 너무 작은데 바닥에 무늬도 많아서 아이폰 탓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나사를 작게 만들어요? 잃어버린 나사 꼭 찾으시길. 자, 다음 90도를 유지했던 액정 커넥터를 분리하고 뜯으셔도 됩니다. 예.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 배터리 분리입니다. 배터리는 끈끈한 테이프로 강력히 고정돼 있어서 아이폰은 더 뜨거워진 불판 위로 다시 올라갔다 옵니다. 배터리를 공구 주걱으로 살짝 들고 틈새에 알코올액을 조금씩 넣으면서 공간을 넓히는 순간 쩍 하고 들어올려지는 배터리. 이제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해체했던 과정을 역순으로 차근차근 돌아가기만 하면 끝! 네. 서로 응원하면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제 전원을 켜고 확인하는 순간 켜져요? 배터리 성능 최대치 100%! 1시간여 만에 배터리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배터리 교체는 비교적 간단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에 불과한 배터리 수명이 닿으면 보조 배터리나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지금 배터리는 한번 완충하고 집에서 나오면 정오쯤 되면 50으로 사용을 시작하면 두세 시간이면 금방 20만 원 항상 배터리를 갖고 다녔어요. 배터리를 교체하려고 해도 공식 AS 센터에 접수해 방문하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요. 또 비용도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이날 수업료는 배터리 부품비 포함 4만 원이었지만 공식 매장에서 배터리 교체는 10에서 14만여 원에 이릅니다. 심지어 액정 교체까지 하게 되면 비용이 더 올라가는데요. 결국 아예 새 기종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아이폰 쓰고 있는데 항상 바꾸는 이유가 배터리였거든요. 배터리가 맨날 줄어들어서 여행을 가려고 해도 항상 뭐 챙겨 다니는 게 불편해서 그 전에 막 바꾸게 되고. 이러다 보니 휴대폰은 전자제품 가운데 가장 교체 주기가 빠릅니다. 2020년 하반기 기준 한국인의 휴대폰 평균 사용 기간은 27.9개월로 나타났습니다. 2년 4개월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애플은 그동안 공식 AS 센터에서가 아닌 개인 또는 사설업체 수리는 사실상 금지해왔습니다. 아이폰 XS 이후 기종은 사설업체에서 배터리를 교체하면 정품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배터리 성능을 점검하는 기능도 막았죠.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수리업체를 단속하는 행위가 엄청 많았습니다. 와서 지재권 침해라고 단속하고 부품들을 압수해가고 검찰, 경찰, 변호사들까지 대동해서 수리업체들에게 벌금을 매기고 어느 순간부터 그런 단속은 좀 낮아지면서 파츠에 인식 기술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식 기술은 우리 같은 일반 업체들에 와서 했을 때 가품이라는 메시지를 띄움으로 해서 업계의 이미지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행위들인 거죠.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내 돈 내선 물건인데 더 싸고 편하게 고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생각들이 많아져서인지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의 수리할 권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수리할 권리에 대한 주장은 무분별한 전자제품 생산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파괴, 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에서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유엔의 글로벌 전자 폐기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전자 폐기물량이 약 5,360만 톤으로 지난 5년 사이 21% 상승했고요. 2030년에는 약 7,400만 톤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고소득 국가에서 발생한 전자 폐기물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저소득 국가로 수출되어 처리됐는데요. 그곳에서 주로 작업하는 저임금 여성과 어린 아이들이 유독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저소득 국가로 수출되면 비공식 폐기물 처리장에서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주 노동자로 활동하게 되고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오염들을 계속 노출받는 무분별한 전자제품 생산으로 인한 환경 파괴도 심각한데요. 전자제품의 주 원료인 희소금속 채굴 과정에서 주변 지역 사막과 방사능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리튬 1톤 생산을 위해서는 물 200만 리터가 필요하고 히토류는 생산 과정에서 엄청난 폐수, 폐가스와 방사성 잔재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히토류 같은 경우는 1톤을 생산하는데 최대는 1,300톤의 광물들을 채굴해야 하고 산성 용액 같은 걸 들이부어서 희석시켜서 이제 나오는 것이 히토류거든요. 그 과정에서 산성 용액으로 인한 이제 유독 가스, 유독 폐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동시에 이제 히토류 안에 소듐이라는 방사능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서 지역이 방사능 오염에 엄청 노출될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처럼 생산 과정부터 폐기까지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전자제품. 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수리할 권리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이미 수리할 권리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3월 EU 집행위원회는 수리할 권리 보장법을 통과시켰고요. 미국 역시 2021년 7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자제품 수리 제한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애플도 태세 전환에 들어갔는데요. 2022년 4월 아이폰 12, 13 모델과 맥북의 정품 부품을 판매하고 수리도구 매뉴얼과 키트를 제공하는 셀프 수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8월에 M1 칩 탑재 맥북을, 지난 6월에는 아이폰 14도 추가했죠.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미국에만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하네요.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삼성전자 역시 지난해 8월 미국을 시작으로 갤럭시 S20, 21, 22 시리즈와 갤럭시 노트북의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5월에는 한국, 6월부터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9개국에도 서비스 중인데요. 하지만 수리할 권리에 대한 국내 인식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지난해 말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해 오는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생산 단계에서부터 순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 원료 사용도 촉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논의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죠. 우리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 오래오래 아껴 쓰고 고쳐 쓰면서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도 기여해보자고요. 이 영상을 제작한 기현정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